자, 이제 우리 할 게 부동산 용어입니다. 자, 일단 앞에 책을 좀 보시면서 용어 자체 보니까 40페이지 있는 갈로 1번 부동산 용어에 대한 어원이 있지.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갈로 2번 토지 분리에서 갈로 1번 나와 있는 게 국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지, 지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할 거고요. 이제 실제 할 건 어디 보시는가 하면 저기 42페이지 있죠? 갈로 3번에 있는 토지 용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잘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 내용도 우리 강의 노트 뭐 있습니까? 예, 4페이지, 5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4페이지, 5페이지. 특히 이제 토지 용어는 중요한 게 꼭 기억할 게 3개 있어요. 자, 분명히 제목이 토지 용어지 건물 용어 아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후보지란 말과 이행지에 대한 차이가 뭐냐?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행지. 네, 두 번째 보니까 나지란 말과 나지, 건부지에 대한 차이를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보니까 필지란 말과 획지 있죠. 거기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이 세 개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에 있는 2번, 3번, 4번 있죠? 갈로 2번, 3번, 4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도 항상 공부할 때 안에 있는 키워드만 쭉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는 게 택지와 부지인데요.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현재 이렇게 땅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의 토지. 자, 땅이 있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건축을 하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이런 겁니다. 하천부지, 철도부지, 도로부지 있죠. 이런 데 절대 건물 못 짓겠죠. 어떤 바닥으로 이용되는 땅이 곧 이 건축하지 못한 땅입니다. 거꾸로 건축할 수 있는 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주거와 상업 공장 등이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땅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에서 택지라는 용어 쓴다고요. 거꾸로 건축하는 땅, 못하는 땅 둘 다 합친 땅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부지. 그래서 단지할 것은 부지란 것은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포괄적 용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땅, 그러니까 모든 땅을 통칭해서 말하냐? 결국은 부지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 택지란 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용 중이거나. 자, 우리 현재 건물 있죠? 건물로 이용 중인 땅이 있죠? 여기 택지요. 또 뒤에 뭐라 있습니까? 이용 가능한 토지, 앞으로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땅도 택지다. 반대로 밑에 부지는 뭐 쭉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포괄적 용어를 가지고 다른 말로 부지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정착물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요. 어쨌든 정착물이 있는 땅도 있고 정착물이 없는 땅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토지 위에 정착물, 건물, 이런 건물이 있는 토지의 포괄적 용어 자체가 뭐죠? 포괄적 용어가? 그래서 이 건물이 있는 부지성이 있으니까 건부지라고 이게.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하는데 나지란 말과 공지. 자, 공지부터 합니다. 공지는 이건 뭐냐? 이런 땅입니다. 현재 여기 땅이 있는데 내가 땅을 요만큼 샀습니다. 샀으면 우리 항상 건물 등을 지을 때 내 소유권 크기만큼 꽉 채워서 건물 짓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옆집 같은 일조권 등 때문에 요만큼 집을 짓고 더 이상 집 못 짓는 땅이 있죠. 이런 게 뭐냐? 공지. 그럼 공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야? 한 필지 내에 비어둔 뭐 있습니까? 토지.
이런 말이 핵심이야, 핵심이. 자, 낮이는 요건 앞으로 이용되는 땅인데 조심할 건,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원래 맨 처음에 부동산을 도입한 분이 김영진 교수인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원래 일본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를 그대로 뺏겨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에서 일본에 있는 용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일본에서는, 여기 있는 낮이란 말이 없답니다. 없고 그 대신 이 비슷한 말이 뭐인가 하면 이 갱지란 말과 저지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한국에선 갱지란 말과 저지가 없고 단지 낮이란 말만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낮이를 하기 위해서 갱지와 저지를 설명하는 거지 갱지, 저지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요 두 개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어떤 제한이 있냐는 그 차이인데 둘 다 공통점은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없는 물리적 제한이 없는 땅이 뭐냐고 이게 갱지면 저지입니다. 여기에 물리 제한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게. 자, 중요한 건 이런 게 중요하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 중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이 있습니까? 모든 땅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땅은 반드시 공법상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상에서 공법상 제한이 없다 했으면 이건 다 틀린 거야. 무조건. 자, 차이점이 뭐냐? 결국은 사법상 제한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제한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요. 어쨌든 갱지는 사법상 제한이 없는 땅이고 저지는 사법상 제한이 있는 땅이랍니다. 요 차이에 따라서 갱지와 저지 차이 있는데 이 말 뜻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통 땅을 살 때 있죠. 땅을 살 때 내 토지 위에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땅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을 선호합니까? 설정되지 않는 땅이죠. 그게 뭐냐? 저지야. 갱지. 저지는 뭐냐? 이게 저지입니다. 우리 가끔 땅을 살 때 보니까 돈이 부족해. 은행에 저장 잡고 돈 빌려가지. 이제 돈을 빌려갈 때 저장 잡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장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이런 땅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저지가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개는 굳이 알지 말고 이 두 개에서 합친 공통되어 있는 낮이 개념 아시면 돼요. 그럼 낮이라면 뭐 있습니까? 물리적 제한이 없고 공법상 제한이 있고 사법상 제한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개 합친 거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현재 법률상에서는 없는 걸로 취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이론상에서 뭐 있습니까? 이론상에서는 있는 걸로 취급한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 문제에서 사법상 제한이 있다 없다는 이건 아무 의미 갖지 말라고. 이건 둘 다 맞는 질문이니까. 보통 이제 법률상 내용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럼 얘는 결국은 장난칠 문구 뭐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가 장난칠. 공법상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 요렇게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자, 문제는 특히, 이 건부지란 말과 있죠? 건부지란 말과, 그 다음에, 낮이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고로, 요 말은 좀 기억하자고요. 낮이란 것은, 낮이 평가할 때, 평가 시에, 기본 전제는 반드시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용도로 평가한답니다. 참고로 주어진 땅을 가장 잘 이용한다.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최유효 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아지는 최유효용을 전제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한번 따져보죠. 자, 이 땅이 빈 땅인데 이 땅에 내가 현재 건물 세울 수 있는 용도는 호텔 세울 수 있고 오피스텔 세울 수 있고 상가 건물을 세울 수 있답니다. 근데 이런 물건 등을 세웠을 때 평당 땅값을 보니까 호텔은 평당 5천 가치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보면 평당 1억 가치가 있습니다. 상가는 1억 3천 가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용도 쓰겠습니까? 상가 쓰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 용도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다는 이 낮이라는 것은. 왜? 낮이는 현재 건물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낮이는 기본 전제가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될 걸 전제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 차이점은 물리적 제한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죠? 건부지는 물리적 제한이 있죠. 토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나지는 현재 빈 땅 아닙니까? 앞으로 건물 등을 세우겠지만. 그래서 나지는 물리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지문은 그냥 큰 의미 갖지 말고 혹시 모의고사 문제는 가끔 나올 수 그런 지문입니다. 왜? 이건 과거에 기출된 문제니까. 자, 저 무슨 말이냐? 사전에 요건 지목을 갖다가 지목을 알 수가 있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당연하게 뭐 있습니까? 건부제는 이미 건물 등이 들어서 있는 결과 이 지목을 알 수 있어요. 즉 지목이 뭔지 알죠, 그죠? 근데 나지란 것은 현재 이 땅이 빈 땅이죠. 다음에 앞으로 건물 세울 수 있어요. 건물 세울 수 있는 용도가 뭐가 있죠? 상업과 주거, 또 뭐 있어?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상업과 주거로 쓸 때 지목이 뭐예요? 되죠? 공장은 뭐지? 공장 용지지? 그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현재 이 땅이 빈 땅이니까 어떤 용도의 건물에서 들었을지 이게 모른다는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지목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지목이 대가 될 수도 있고 공장 용지가 될 수 있으니까. 아, 우리 가끔 이 말 쓰죠. 나대지란 말 쓰죠. 나대지는 결국은 나지 일종입니다. 단지 나지인데 지목이 대일 때만 나대지라고. 그래서 그런 걸 뭐 보시고 그냥 한 번씩 그냥 들어봤다 생각하세요. 이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사실상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게 누가 더 비쌀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땅값만 계산되는 거예요. 건물값이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원칙은 누가 더 비싸냐? 이게 훨씬 더 비쌉니다. 원칙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기억하죠? 이해 안 되는 분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죠? 이건 뭐 있으면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비싸대. 이미 건물 들어서 있는 거잖아. 이미 간택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건 뭐요? 아직 선택의 폭이 다양하죠? 그죠?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생각해보세요. 제한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갑니까? 네? 법적 제한이 굉장히 규제가 심해. 그럼 가격이 훨씬 떨어질 거 아니에요. 법적 제한이 적을수록 훨씬 더 자유롭게 이용되는 거지. 그런 논리가. 그러니까 원칙은 훨씬 더 비싼 게 나아진데, 그러면 이 원칙이란 말이 좀 중요하네요. 따라서 이걸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할까 이게 중요한데, 표현할 때 건보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지. 그죠? 이걸 말하는 건보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건부감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건보지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건보 증가입니다. 이게 예외예요. 자, 그런데 이 건보 증가에 대한 예를 가끔 시험 내. 예를 가지고 실제 건보 증가에 대한 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항상 답이 될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어. 무조건 나오거든. 어떤 이 법적 규제가 강화된 거냐, 완화된 거냐, 요걸 가장 장난치게 돼 있어요. 자, 해보자. 잘 보세요. 자, 3년 전에 이 지역이 빈 땅이었었는데 그 당시 법적 내용을 보니까요. 이 지역은 상업용 건물 8천 건물 지어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보니까 상업용 건물 8천 건물 지었습니다. 근데 현재 와서 보니까요. 현재는 이 고도전에 바뀌었어. 바뀌어서 이 빈 땅이라면 A는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 했어. 근데 B는 보니까 그게 아니라 15층짜리 건물 지어줄 수 있대. 이럴 때 보니까 건보감과 건보증가 봐보자. 현재 이 땅이 빈 땅이라면 5층까지 건물 짓는 최대 높이 5층이지. 이때 누가 더 비쌉니까? 이게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지? 이건 건보증가지. 근데 거꾸로 15층짜리 건물 지어야 하면 이게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건보지가 낮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럼 결국은 어떨 때 건보 증가입니까? 얘보다 규제가 뭐 할 때? 강화될 때지. 강화. 그죠? 5층 이상 짓지 말아 했을 때가
이게 이미 들어서는 건물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와 같이 규제가 강화될 때가 건보 증가지 절대 이 말 대신 완화란 말은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라고. 요 정도까지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건 꽤 중요한 거 시험에서. 자, 여기까지 봤으면요.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 가봅니다. 자, 강의 노트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갈로 2번. 정착물 유무에 따른 분류인데, 동그라미 1번. 건보지란 지상의 건축물 등의 부지로 사용되는 택지, 즉 토지를 말한다. 그죠? 거꾸로 동그라미 2번. 나지라는 것은 아까 했지만 갱지와 저지 합친 건데, 굳이 갱지와 저지 보지 말고 밑에 나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박스 안에. 물리적 제한이 없고 공법상 제한이 있으며 사법상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그 사법은 그냥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지. 공지란 것은 키워드 뭐 있습니까? 한 필지 내에서 비어둔 토지가 어디게 공지가 되어진다. 동그라미 4번요. 나지와 건보지 비교 있는데 니은번에 나지 건보지 가격 비교 있죠. A가 원칙은 건보 감가이다 이 말이 중요하고 B는 예배인데 건보 증가죠. 건보 증가 그 뒤에 예가 있지만 예를 다 보지 말고 마지막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각종 규제가 강화될 때, 즉 완화된다 이 말 쓰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 것만 좀 내용을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갈로 3번 가볼까요? 갈로 3번 가보니까 예, 설명되어진 게 요거죠. 후보지 이행지인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죠. 감정평가상 용도별 분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 용도가 크게 3개 용도가 있습니다.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3개 있답니다. 자, 우리 보통 임지 대신 산지란 말을 많이 쓴다. 산지 같은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자고. 물론 이렇게 분류한 게 뭐냐? 이게 크게 분류했다 해서 대분류인데요. 우리 때에 따라 산이 택지가 뭔지 알죠? 건축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산이 이런 택지로 바뀔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농지가 택지 바뀔 수 있지? 또 저기 있는 임지가 농지 바뀔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 대분류간 지역이 이동되는 걸 뭐라 하냐?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린 후보지라는 용어 쓴답니다. 근데 택지 속에 보면 다시 뭐가 있는가 하면 크게 3개 용도가 있어요. 주거와 상업과 공장이 있을 것이고, 농지도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과수원도 있어요. 임지는 보니까 땔감 나무를 뭐라 하냐? 이게 신탄림. 그 다음에 목재용을 뭐라 하냐? 용재림. 이렇게 쓴답니다. 이렇게 분류한 걸 뭐라 하냐? 소분류. 잘 알지만 이 택지 지역 내에 주거 상업 공장끼리 변할 수 있습니까? 있지. 또 전답 과수원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신탄림 용재림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소분류간 이동되는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우린 이행지란 용어를 쓴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문제 풀 때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전부 다 보면 아주 간단히 풀 수 있어요. 항상 후보지 나오면 대분류란 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라고. 지역,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 간의 변화가 있는 게 여기 다른 말로 후보지고, 이행지는 뭐 있습니까? 택지 지역 내, 농지 지역 내, 임지 지역 내에 변화가 있는 게 이게 다른 말로 이행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간이냐 내만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 강의를 쳐보는 게 뭐 있습니까? 후보지란 것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 간 나이도죠. 반대로 반대로 이행지는 뭐 있습니까? 용도, 지역, 내란 말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4번째 보니까 필지란 말과 그다음 뭐가 있죠? 백지. 요 2개의 구분도 꽤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땅을 살 때 사실 크게 두 개의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대한 주인, 소유권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땅에 대한 가격이 얼마 될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 즉 권리 등을 파악하는 게 필지고 반대로 가격 등을 파악하는 게 획지입니다. 즉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뭐 있습니까? 지적도라는 걸 한번 딱 쳐보시면 이런 도면이 뜰 거예요. 이런 그림이 이렇게 생긴 복잡하게 그림이 분명히 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 써놨을 거예요. 105-2 대 602-3 장 뭐 이런 걸 좀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 있는 요건 한 개 뭐 있습니까? 여기 지번, 토지 번지야. 105-2번지란 이 번지 있는데 지목이 뭐냐? 대로 쓴다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한 개 지번이면 여기 한 개 필지야. 얘는 뭐 있습니까? 622-3번지인데 얘는 공장 용지를 쓴다 이거지. 여기 결국 뭐야? 하나의 지번이 있는 게 한 개의 필지예요. 곧 이게 하나에 걸리니까. 그죠? 자, 이걸 다시 한 번 더 해보면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보자고. 현재 보니까 지번이 크게 4개 있어. 지번 1번, 지번 2번, 지번 3번, 지번 4번 4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첫 번째 뭐냐? 결과 뭐 있습니까? 필지란 건 뭘 파악할 목적입니까? 권리 구분할 목적이죠. 즉 정확한 말은 한 개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 개의 지번이 있는 게 한 개의 필지라고. 그래서 현재 4개 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감정평가해 보니까요. 지번 1번 토지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 된대. 지번 2번과 지번 4번은 140만 원 된대. 지번 3번은 요만큼은 요게 250만 원. 안에 있는 땅은 요건 90만 원. 이렇게 평가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뭐든지 동일한 땅값을 갖고 있는 요게 획지. 요 땅값 같지 이거? 같으면 요 두 개 뭐예요? 요 두 개 합친 게 뭐라고? 한 개 획지. 얘는 요까지가 한 개 획지. 여기 한 개 획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있습니까? 획지란 말과 필지는 분명히 다른 거지. 좀 무슨 말이냐? 얘는 뭐요? 한 개 필지 속에 한 개 획지가 있어. 얘는 뭐 있으면 두 개 필지 속에 뭐 있어? 한 개 획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있습니까? 필지와 획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따라서 있다 보니까요. 획지란 것은 뭘 파악할 목적이죠? 땅값. 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요 총 필지 몇 개요? 4개. 획지 몇 개요? 획지 몇 개요? 4개지. 하나, 둘, 셋, 4개. 그지? 자, 그래서 이때 보니까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강조하는 게 당연하게 필지는 권리 등을 파악한 결과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겠지만 거꾸로 획지는 가격이니까 결국은 경제 측면이죠. 일단 부동산 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뭐냐? 결국은 획지가 중요해. 즉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등기나 등록에 대한 단위는 뭐라고요? 필지죠. 거꾸로 부동산 활동에 대한 단위는 뭐냐? 활동은 획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 마지막 가서 과연 필지와 획지 둘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일단 지번 1번은 필지, 획지 누가 더 큰 거예요? 한 개의 필지에 한 개의 획지가 있는 거죠. 이 같은 거 아니에요? 자, 2번, 지번 2번과 4번은 필지 몇 개? 2개. 획지 몇 개? 1개. 누가 더 큰 거예요? 그죠? 지번 3번은 필지 1개인데 획지가 이때는 필지 더 큰 거지. 결론상 필지와 획지는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프린트에 있는 이 강의 노트에 4번 보니까 그것도 그럼 1번, 2번 설명된 거죠. 또 밑에 하살표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5번. 자,
자, 5번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이 용어부터 좀 정리할게요. 자, 책을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일단, 42페이지. 양갈로 3번에 토지 용어 중에 동그라미 3번과 4번. 동그라미 3번과 4번. 자, 일단 시간 많으니까 3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자를 잘 봐, 한자. 자, 보세요. 정리할게요. 이걸 왜 제가 강조할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자가 있죠. 이게 요 대자, 요 대자가 잘 다른데, 요 대란 것은 지목상, 거기 있는 지목상 뭐 있습니까? 지적법상 지목상 대입니다. 요 대지란 말은 뭔가 하면 건축법상 대지라고 이게. 그럼 이때 지목상 대는 사용 목적이 뭐냐? 주거와 상업용 일대만 들어 쓰는 거예요. 건축법상 대지란 것은 뭐냐? 주거, 상업, 공장 용지로 쓰는 땅을 전부 다 대지라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구분이 되어지다 보니까 실제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밑에 요 대자는 뭐냐? 요 대자는 이렇게 생긴 땅이야. 요 대자가. 그러니까 자료 모양 형태지. 그래서 이걸 자료 모양 대자로 쓴 대지. 그래서 요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우리 실제 부동산에서는 거의 이건 시험 안 내게 돼 있다, 이거는. 응? 그래서 비록 우리말로 똑같이 대지지만 보통 부동산에 쓰고 있는 대지는 이 말을 주로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응? 고려하셔야 돼. 근데 반대로 좀 혼돈하지 말게 왜 이 강조하는가 하면요. 공법, 즉 부동산을 뺀 나머지 대지란 말은 전부 다 이 말, 이거요.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부동산에서 토지 용어 나왔을 때 대지, 요걸 주로 쓰는데 나머지 부동산을 뺀 나머지 대지란 말은 전부 이 말입니다. 건축법상 대지야.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사용 용도가 주거, 상업, 공장 등을 이용되는 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그런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항상 이 대지라는 것은 나오면 무조건 한자를 반드시 보셔야 돼. 헉토자가 있느냐 아니면 옷의자 있느냐 잘 구분하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면서 지금도 5번 갑니다. 이제 5번이 뭐냐 이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공공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현재 땅이 3개 있어요. A란 땅과 B란 땅과 C 땅이 있는데요. 어쨌든 A 땅은 공공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땅이죠. 그죠? 반대로 B 땅은 뭐 있습니까? 공공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땅인데 이때 가만히 보니까요. 개인 사로가 이렇게 연결된 땅이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땅인데 이걸 좀 확정하면요.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 그죠? 자료 모양 형태로. 따라서 이걸 우리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대지 이렇게 쓴다고요. 대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좁은 도로와 좁은 통로, 좁은 접성면. 요 말 나오면 곧 이건 다른 말로 대지라 생각하시라고. 좁은 접성면을 갖고 있는 토지 보시면 돼요. 거꾸로 여기 있는 C 땅은 어떠한 도로와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 토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 맹지.
맹지란 말은 무조건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서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에 있는 말이 요 두 개 구분하셔야 돼. 그죠? 대지, 맹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뭐 6번. 6번은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유효지, 휴한지, 공한지 3개입니다. 휴한지, 또 뭐 있죠? 일단 3개 다 공통점은요, 놀고 있는, 쉬고 있는 땅입니다. 다만, 이 공한지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조건 공한지는 반드시 도시 내에 있는 토지인데, 목적이 뭐냐? 투기 목적. 집가 상승 목적이에요. 목적으로 쉬고 있는 땅이고, 문제는 요 두 개를 굉장히 많이 혼동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있으면 한자를 잘 알면 쉽게 할 수 있는데 한자를 그냥 그렇게 뭐 있습니까?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조금 이제 달리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유휴지는 속된 말로 이렇게 보시면 백수. 그러니까 마냥 쉬고 있는 땅. 우리 농촌 가면 놀고 있는 땅 있죠? 이런 게 일종의 뭐 있으면 다른 말로 유휴지를 보시면 돼요. 거꾸로 휴한지는 이걸 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휴가 가는 목적이 뭐요? 쉰다. 좀 더 이쁜 말로 재충전. 그지? 그러니까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쉬고 있는 땅을 뭐라 하냐고 이게 휴한지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보통 인삼 등을 신고하면 5년 쉬죠. 그죠? 그런 게 대부분 다 휴한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7번째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법지 반대 빈지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덩기상 존재한다, 법률상 있다, 법지. 빈지, 비어있는 거예요. 덩기상 없더라, 빈지. 활용실익이 있냐, 없냐는데, 활용실익이 없는 게 법지, 있는 게 빈지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게 빈지이냐? 물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덩기란 것은 육지만 덩기합니까? 밑에 있는 바다도 덩기합니까? 육지만 덩기하는데 실제 그럼 육지와 이 바다를 구분할 수 있는 점 뭐냐? 바닷물이 가장 높이 들어올 수 있는 체만조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 바로 덩기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약간 더 위부터 분명히 덩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지역은 덩기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빈지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입니다. 거꾸로 이 법지는 육지상에 있는 땅인데 경사도가 심한 땅이 있어. 근데 육지상에 있는 땅인데 덩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현재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법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런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항상 요거 두 개 가지고 모두 판단하시라고요. 자, 일단 요까지 했던 거예요. 했으면 지금부터 거기 있는 문제부터 풉니다. 뒷장 19페이지 19번부터 24번까지. 자, 19번부터 24번까지 19번 갑니다. 자, 부지 쭉 가보니까 뭐 있습니까? 포괄적 용어 나 있네.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0번. 항상, 자, 끝에 뭐 있으면 핵지인데, 핵지는 누구하고 비교한다? 필지하고, 그 앞에 뭐 집은 나 있지? 집은 나와 있다? 필지. 21번. 이행지는 누구하고 비교한다? 후보지하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 뭐 있습니까? 지역, 상호가 나 있으면 이건 후보지지. 그죠? 자, 22번 갑니다. 건보지는 누가 비교합니까? 나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등의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한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타 권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뭐죠? 나지. 건보지는 항상 건물이 있는 부지입니다. 자, 23번 가볼까요? 건보지는 건물 등의 부지로 이 부지의 체유형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의 조건이 채용이 되지 않는 건보지는 그 말이죠. 낮에 비해서 채용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낮지, 그죠? 왜? 낮은 항상 기본 전제가 채유형을 전제했으니까.
24번요. 자, 키워드 핵지, 가격 수준. 연관성 있죠. 그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잡고 가시는데, 자, 여기까지 했으면 책에 있는 내용 갑니다. 자, 책 가자고요. 자, 책에서 일단 3개 묶죠. 그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2번 묶고, 1번, 2번 택지는 항상 부지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택지는 가장 중요한 말이, 예. 두째 줄입니까?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용되거나, 이건 이미 이용되고 있는 거지. 이용되는 건 앞으로 이용될 거지. 될 수 있는 토지가 택지고. 자, 2번 부지. 가장 중요한 말 두째 줄 끝에 포괄적 용어. 3번은 버리세요. 의미 없으니까. 4번, 5번 같이 묶어서 보시고. 대지란 것은 핵심이 뭐 있습니까? 공로, 거기 대지는 좁은 통로가 중요한 거죠. 좁은 통로에서 도로에 접한 자료형 모양 대지인데, 좁은 통로를 보시고요. 맹지는 뭐 있습니까? 공로가 공공도로입니다. 공공도로와 전혀 접한 부분이 없는 거죠. 자, 그래 보시고. 8번, 9번 같이 묶어서 보시고. 자, 8번 필지. 기억이 중요한 거죠. 뭐나 있습니까? 지번. 그죠? 법률상 등록 단위.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9번에 획지 가자고. 획지는 기억에 뭐가 있습니까? 가격 수준.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니은번의 끝에 경제적 개념. 요것도 하시고요. 핵심 정리, 박스. 자, 박스에서는 그 첫 번째 필지, 획지 의미 있죠. 그 말이 요 표현입니다. 이런 거 마시면 돼. 그 밑에 있는 커님은 필지, 획지 관계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인데 그래 보지 말고 그냥 묶어서 이걸로 정리하라고.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보시면 돼요. 굳이 이게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뭐 나와 있듯이 없네. 하여튼 어쨌든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죠. 이 말 마시면 돼요. 자, 그다음 10번 갑니다. 후보지 이행지. 자, 기억의 후보지 핵심은 첫째 줄 끝에 지역, 그다음 두째 줄 상호간. 자, 뒷장 갑니다. 뒷장 가보니까 니은번에 이행지는 첫째 줄 지역 내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나지. 자, 일단 나지는 기억이 중요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나지란 것은 첫째 줄 정착물 없고 두째 줄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그래 보시고요. 자, 밑에 보면 심화학습이 있죠. 나지와 건보지. 자, 어디 가는가 하면 이제 5척 45페이지. 건보지는 거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나지에 비해서 최유형이 제약을 받음으로 감정평가 시 나지로서의 평가액을 한도하여 결정이 일반적이다. 이 말이 뭐냐? 항상 모든 토지는 반드시 이게 뭐 있습니까? 나지일 걸 전제로 평가합니다. 그래 하시고요. 나머지 그냥 넘어가시고 12번 통과, 13번 건보지. 자, 건보지는 나와 있는 게 첫째 줄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그 다음 자, 다시 13번에 하나, 둘, 셋째 줄 적뒤에 건보지 평가액은 나지 평가액을 상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말은 건보 감가, 건보 전가. 건보 감가.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개발 제약 구역의 지정 등은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은 건보 증가 발생한다. 핵심은 건보 증가 발생되는 경우는 규제가 강화될 때 그래 하시고요. 그다음 14번 공지. 공지는 한 필지 내에 비어둔 토지. 14번 법지 기억번.
예, 법칙은 뭐 있습니까? 예, 소유할 뿐 실익이 없는 토지. 그러니까 등기상 존재하지만 활용 실익이 없다는 말 뜻입니다. 넘어가서 예, 13번 갑니다. 빈지죠. 기억법 아시면 돼요. 법적으로 소유가 불가능한, 즉 등기 안 돼 있지만 실익이 있는 토지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그냥 넘어갑니다. 자, 밑에 갈로 4번 주택 종류. 지금은 넘어가자고요. 넘어가고 47페이지. 자, 확인 학습 갑니다. 확인 학습. 자, 확인 학습 가보자고요. 자, 첫 번째. 예, 공지죠. 공지 뭐 나야 돼? 한 필지 내에 비어진 토지지. 그럼 뒤에 뭐 나 있어? 지력 회복이잖아. 휴가 간 거지. 휴한지지. 자, 맹지. 돌에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 맞는 거지. 획지. 지번. 틀린 거지. 지번은 뭐라고? 필지. 오케이. 후보지는 반드시 뭐 나야 돼? 지역 상호간. 맞는 거죠. 자, 마지막 법지는 뭐예요? 법으로 존재하죠. 소유권 인정돼. 왜냐면 이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맞는 거지. 이렇게 시험 나온다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키워드만 가지고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있는 부동산의 속성 또는 본질 2절. 요 내용은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딱 한 번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60페이지 부동산 특성 할게요.